자, 41번입니다. 로그 3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fx라고 했어. 자, 그럼 fx는 하란 대로 하면 되겠죠. 로그 3에 x축 방향으로 a가 들어가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a가 들어가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거의 역함수가 이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직접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서 얘랑 싱크를 맞춰주던가 거꾸로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서 얘랑 싱크를 맞춰줘도 전혀 문제없이 풀립니다. 하지만 답만 빠르게 구하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f의 요 인버스 역함수는요, 어떤 점을 지나죠? 가장 간단한 점. 예를 들어서 2,5를 지나지. 왜냐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이니까 5잖아요. 거꾸로 그러면은 요 fx라고 하는 것은 5,2를 지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숫자만 대입해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2는 로그 3의 5 빼기 a 더하기 2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가 1이 되어야 0 플러스 2로서 식이 성립하겠지. 그러면은 5 빼기 a가 1이 되니까 a는 4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숫자를 대입해서 미지수 a만 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자, 42번입니다. 39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fx의 그래프와 원과 만나는 서로 두 점의 좌표 x 좌표를 ab라고 하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ab는 서로 곱해서 음수란 얘기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반대란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함수값도 서로 부호가 반대이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결론은 이 모든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연출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원이 이렇게 하나, 반지름에 8짜리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8, 8, 마팔, 마팔 이렇게 있어.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친구들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로그의 그래프가 적당히 평행이동한 그래프인데 어쨌든지 간에 2분의 1, 즉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 fx의 그래프는 적당한 감소함수의 모습을 띠고 있단 말이야. 감소함수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럼 이 감소함수의 모습을 띠고 있을 때 선생님이 이걸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빨간색의 로그함수의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이 원하고 만나는 상황을 연출시킬 텐데 만나는 것의 x좌표가 서로 부호가 반대이어야 해요. 그리고 함수값도 서로 부호가 반대이어야 해. 즉 이 녀석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x값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기준으로 위아래에 y값이 생기도록 연출을 시켜보면은 딱 이런 상황이 대충 상상이 되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겠지. 어때요? 첫 번째 상황은 보세요. 이게 지금 교점이잖아요. 교점의 x좌표가 서로 부호가 반대고 그 다음에 y좌표가 서로 부호가 반대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도 x좌표가 서로 부호가 반대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x좌표, y좌표가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린 두 가지의 샘플이 뭐 예를 든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도록 어떠한 식을 만들어 보려고 할 텐데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식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여기 뭐죠? 요게 뭐죠? 요런 게 뭐지? 그쵸? fx라고 하는 함수의 0의 값, f0의 값이요. 그 f0의 값이 8하고 마팔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f0의 값. 지금 fx는 이 식입니다. 요게 지금 fx예요. 그럼 그 값이 어디에서부터 어디 값을 취해야 되냐면 다시 지우고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8보다는 마팔보다는 크고, 그죠? 여기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8보다는 작은 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여기가 좀 어렵다면 어렵죠. 바로 이 점이나 이 점 혹은 뭐 이 점이나 이 점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지수함수와 그다음에 원과의 방정식을 세워서 구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생각해 봐봐. 여러분들 이거하고 연립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한다고. 힘드니까 그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마이너스 8의 함수값이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여기 8의 함수값이 음수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좀 공감이 되실까? 다시 한번. 마이너스 8의 함수값이 양수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8의 함수값이 음수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첫 번째 조건에다가 두 번째 조건은
f 마팔의 함수값이 양수이어야 하고, 세 번째 조건은 f8의 함수값이 음수이기만 하면은 이 모든 상황 있죠. 선생님이 연출했던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이 다 이 조건 안에서 걸려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f0, 요거 fx가 이 식이니까 0을 집어넣어서 식 세우고, 마팔을 집어넣어서 혹은 8을 집어넣어서 부등식을 세워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교집합, 겹쳐지는 부분에 k 값을 구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제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계산도 은근히 시간이 좀 걸려. 자, 근데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도 한번 가볍게 생각했을 때에는 요 생각 있죠. 요거 첫 번째, 그죠? 요 생각을 굳이 안 해도 왠지 느낌이 그랬어. 이걸 살짝만 지워볼게요. 이걸 만약에 지웠어. 만약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왠지 그런 느낌이 들거든. 선생님, 여기를 지나면 이것도 헷갈리니까 이거 하나 지우자. 이거 하나 지울게요. 어디 갔냐면은 여기 있다. 지우자.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를 지나면은 그냥 이렇게 쓱 하면은 자연스럽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닌가? 꼭 이 y, 소위 말하는 우리가 y절편이라고 하는 거를 꼭 이 8과 마팔 사이에 그 사이에 들어오게끔 식을 하나 더 해줘가지고 꼭 그거를 했어야 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고려를 안 하면은 어디서 불상사가 생기냐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다 지워볼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8의 함수값이 양수이고, 그렇죠? 8의 함수값이 양수이고, 마팔이죠. 마팔의 함수값이 양수이고 8의 함수값이 음수인 거를 우리가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마팔의 함수값이 여기 있다 치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날 수 있게. 이런 지수함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감소함수인 지수함수도. 그러니까 어때요?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니까 둘 다 음수니까 이 가라고 하는 조건의 위배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피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8의 함수값이 양수이고, 마팔의 함수값이 양수이고 8의 함수값이 음수일 때 동시에 이 y절편 0의 함수값이 이 8과 마팔 사이에 들어오도록 해야, 그죠? 이런 식으로 마팔 사이에 들어오도록 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상황을 최종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8하고 마팔 사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다 식을 써서 교집합을 통해서 K도 물론 39 이하라는 거 결정해 주셨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구해가지고 답을 내면 되는,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2번 같은 문제가 안 풀어보면은 은근히 또 갸우뚱하면서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4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곡선 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림에 나와 있죠. 자, 이랬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여기 A, 여기 B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 어디니? 여기죠. 요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가자. 지금 여기는 A는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3 빼기니까 1이네. 그러면 C라고 하는 것은 y 값이 1이 되는 요 좌표는 뭐가 돼요? 그러면 요 C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그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이 값이 1이 되나요? 생각해보면 뭐가 돼요? 그렇죠? 이거 다 넘겨봐. 막 써볼게요. 그럼 2가 돼야 되니까 이게 4가 돼야 되죠. 그럼 A는 3이야. 여기 3이야.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은 3,1이다 이런 말이지. 맞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0을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0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이거 다 날라가고 마이너스 3네요. 그럼 여기는 0, 마이너스 1이죠. 물론 여기는 0,1이었겠지. 자, 그러면은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3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제곱은 1이 되는 거니까 x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지. 3의 0제곱이 1이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A, B, C, D의 모든 좌표를 비교적 빠르게 구할 수가 있었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사각형 A, B, C, D의 넓이에요. 근데 이 사각형이 실제로는 이렇게 평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행한 한 쌍이 마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다리꼴을 선생님이 스케치를 쓱 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겼죠. 자, 그러면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 어떻게 알죠? 그렇죠? 마주보고 있는 것, 즉 평행한 것을 윗변 아랫변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거 높이를 곱하고 2분의 1로
2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예요? 윗변의 길이가 그죠? 3이죠. 3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 아랫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아랫변의 길이는 그냥 1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요 높이는 얼마예요? 높이는 여기니까 쓱 보시면 알겠지만 2죠. 따라서 내가 이걸 S라고 한다면 S는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어서 다 날아가고 계산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4가 나온다. 4. 그죠? 그래가지고 43번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다. 자, 44번입니다. 로그 2의 4x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 B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삼각형이래요. 문제 잘 읽어봤죠? 자, 그럴 때 B의 좌표 P, Q를 구해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 값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B의 x좌표 있죠? 요거 B의 x좌표를 P라고 세팅을 하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정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쨌든 P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문제 풀기 전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그래프를 이만큼 위로 두 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지? 이 길이가 2란 얘기죠. 이 길이가 2. 그리고 이게 정삼각형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쓱 해가지고 수선의 발을 딱 꽂으면 정확하게 여기가 등분되니까 여기가 1과 1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거기다 한 거지. 그러면은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이거 확대 쭉 해볼까? 그러면 요 B에서 요 빨간색의 길이는 뭐가 돼요? 그렇죠?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 돼야 되니까 루트 3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쓱 내려서 요거 P 더하기 루트 3이 바로 이 좌표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왜요? P에서부터 요 루트 3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P 더하기 루트 3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좋았어. 자, 그러면은 이 좌표, 이 좌표는 뭐가 돼요? 이 좌표는 P라고 하는 값을 원래 이 식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니까 로그 이것도 그냥 그래요. 로그 2에 4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이 좌표는 뭐가 돼요? Y 좌표는. 자, P 더하기 루트 3을 여기다 넣는 거잖아요. 이 식에다가. 그러면은 로그 2에다가 4 괄호 열고 그러니까 이것도 전개하는 걸로 가자. 4P 더하기 4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끝났지. 바로 이 좌표와 이 좌표의 간격 얘는 얼마예요? 1이잖아요. 1 보이시죠? 여기 한 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식을 써볼까? 로그 2에 여기 바로 갈게요. 이거 두 개를 빼야 돼요. 빼야 되는 게 1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말이지. 그러면은 뺑인데 여기 밑이 같기 때문에 진수끼리는 예쁘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1 더하기 4P분의 4루트 3이니까 그냥 P분의 루트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게 바로 얼마예요? 1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다 했지. 얘가 얼마란 얘기죠? 얘가 2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P분의 루트 3은 1이 돼야 되죠. 1. 그러니까 P는요. 분모 분자 같아야 되니까 그냥 루트 3으로 딱 정해진 거야. 그럼 끝났죠. P가 루트 3이에요. P가 루트 3이면은 그 B의 Y좌표 Q는 얼마란 얘기예요? 얼마예요? 로그 2에 4루트 3이란 얘기죠. 얘가 Q예요. 얘가 Q다. 자, 근데 물어보는 걸 바로 갈게요. 자, 루트 3을 어떻게 하래? 제곱하래요. 그러면은 P 제곱이니까 3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네요. 곱하기. 그다음에 2의 Q 제곱은 이렇게 쓰는 거지. 2의 Q가 이거잖아요. 로그 2의 4루트 3. 로그 2의 4루트 3. 자, 그러면은 이거 되게 자주 나오죠. 이거 밑과 지수의 진수를 스위치해도 같다. 그러면은 3 곱하기 그냥 4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2루트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이 문제는 그냥 하라는 대로 정직하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정삼각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2니까 여기가 수선의 발을 딱 꽂으면 여기가 반으로 딱딱 나눠져서 여기가 1이다. 여기가 1이다는 거 하나만 알면은 뭐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뭐 어려운 척하면서 쉬었던 44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45번입니다. fx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gx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약간 문제 풀 때 뭐 약간 뭐랄까 습관 같은 건데, 일단 문제 풀 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동시에 나오면은 반드시 서로 역함수 관계는 아닌가를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맞아. 정말 그래요. 실제로 이거 여러분들 역함수 구해보면 이거 나옵니다. 해보세요. 별거 아니죠,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교점이 바로 어디 위에 있냐면은 y는 x 요 라인 선상에 있다는 얘기야. 요 라인 선상, y는 x 라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가 뭐란 얘기예요? 여기 2고 여기도 3이란 얘기예요. 3.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 구했네.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은 요 S1이 어디예요? 요 가운데 있는 요 껴있는 거 보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S2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걸 구하래요. S1 더하기 S2. 그럼 너무 노골적이죠, 문제가. 대놓고 나서 뭘 구하라고? 이만큼 S2 하나. 그 다음에 이만큼 S2 하나. 그리고 가운데 껴있는 S1을 맞아 다 구하라는 거니까 이만큼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약간 초등학교 도형 문제 수준도 안 되는 쉬운 문제로 바뀌었지. 왜요? 전체 큰 정삼각형 얼마야? 3, 3은 9에서 작은 정삼각형 2, 2는 4를 빼면은 정답이에요. 맞죠? 이게 왜 4점인지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험상 지수함수 있고 로그함수 있다. 그리고 그림도 왠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니? 그죠? 가운데 싹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딱 뭔가 대칭성이 있게. 실제로 이거를 해보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즉 역함수 관계이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6번입니다.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지금 4분의 5와 0이 중심이에요. 그죠? 여기 4분의 5, 0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PQ가 지름이래요. 뭐 그렇다 쳐요. 그러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정확하게 절반으로 딱딱 나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일단 지울게 여기는. 자, 그 상태에서 뭘 구하냐면은 A를 구하는 건데 A는 요 밑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A는 밑을 구하는 거예요. 즉 요 식을 구하는 건데 자,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푸는 사람마다 진짜 다양한 풀이 과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선생님이 여기를요. 선생님 편의상 P라고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 그리고 P는 또 소문자로 쓰자. P라고 세팅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선생님이 그냥 이거 거꾸로 했다. 여기를 Q라고 할게요. 왜냐고? 여기가 라지 Q니까 여기를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P라고 한번 세팅을 해봤어. 자, 그러면은 P하고 Q는 어때요? 지금 정확하게 얘랑 지금 얘랑 같고 얘랑 이렇게 직각이니까 여기 두 개가 합동이잖아요. 그죠? 합동이니까 정확하게 P하고 Q의 한 가운데 정중앙에 4분의 5가 있는 거야. 맞죠? 그 말은 뭐냐면 P하고 Q의 딱 센터에 4분의 5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는 얼마란 얘기예요? 2분의 5란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P와 Q의 합은요 2분의 5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자, P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로그 A의 P가 되겠죠? 그리고 Q의 이 좌표는 뭐가 되겠어? 로그 2의 Q가 될 거야. 그러면은 로그 A의 P와 로그 2가 왜 나와? 로그 A의 Q죠. 로그 A의 Q는 서로 길이는 같고 부호만 반대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왜요? 왜? 얘랑 합동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로그 A의 P와 그 다음에 로그 A의 Q는 서로 부호만 같고 서로 길이는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더하면은 뭐란 얘기예요? 이렇게 쓰자. 더하면은 즉 로그 A의 Q를 더하면은 0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더하기니까 PQ라고 하는 진수는 바로 0이니까 1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다 했네. P 더하기 Q가 2분의 5이고요. 그 다음에 PQ는 1이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2분의 5가 되고 두 개를 곱해서 1이 되는 거를 근과 계좌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세워서 PQ를 구해도 돼요. 하지만 그냥 쓱 봐도 2하고 2분의 1이지. 맞아요? P는 2하고 Q는 2분의 1이 그렇잖아. 더해서 2분의 5 되는 거 곱해서 1 되는 거 딱 맞죠? 2하고 2분의 1. 왜 P가 2냐면은 이게 더 크니까. 그죠? B가 더 큰 녀석 있잖아요. 여기 더 크잖아요. 여기가 더 크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P를 알았어요. P를 알았으면은 우리는 요 P라고 하는 점은요. 어디 갔어요? 여기 있다. P라고 하는 점은 2, 로그 A의 2란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 로그 A의 2라고 하는 것은 곧 어디 위의 점이냐면은 바로 여기다. 바로 이 녀석이 여기 원 위의 점이란 말이야. 원 위의 점.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어줘 보는 식만 써보고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그러면 2, 로그 2의 2니까 2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 플러스 로그 A의 2의 제곱이 16분의 13이니까 이거 막 계산한 다음에 A가 1보다 크다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이게 얼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도 알 수 있다. 계산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A도 얼마 나와서 답이 얼마 이렇게 나왔겠죠. 선생님이 지금 답안지를 들춰볼 그러한 여력은 없어. 뭐 얼마 나오겠지, 그지? 좋았어요. 46번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합동인 삼각형을 발견해서 적당히 문자를 세팅하고 거기에 따른 관계식을 잡아서 문제를 푸는 아주 전형적인 도형 문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47번입니다. 4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a에 대하여 직선 땡땡땡땡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요 a랑 요 로그랑 요 밑이 4a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a는 이미 1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감소함수야. 근데 지금 밑이 4a인 녀석은 어때요? 4a를 다다다 곱하면 어떻게 되니? 1은 그 다음에 4a 이렇게 4가 되니까 그죠? 어쨌든 4a는 1보다 큰 값을 미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함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감소함수, 얘는 증가함수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모든 상황을 그래프를 적당히 오른쪽에다가 한번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증가함수는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쓱쓱 직선 나와라 뿅.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요 증가함수 요 y는 4의 x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대충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로그 4ax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감소함수 로그 ax는 어떻게 할까? 어차피 1,0을 지나는 건 매한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렸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대충 그려야 몰라 로그 ax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1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각각 할게요. 그러면 1이 얘쯤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의 x좌표 뭐가 되니? 그리고 이때의 x좌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요 1이 만나는 건 여기잖아. 그러면 밑과 진수가 같은 게 1이니까 여기는 a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마찬가지로 4a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정확하게 대칭이니까 이쯤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쓱 갔다가 만나가지고 이것도 지금 선생님이 그냥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좀 구분을 좀 줄게요. 이 좌표 보여? 이 좌표 이렇게 이 지금 요 좌표가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역수가 돼야 되죠. 진수가 4a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4a분의 1이야. 대충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a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 좌표의 이름들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보시면 알겠죠? 여기가 c고 여기가 d가 되거든요. 자, 옳은 것을 땡땡땡 고르세요 이렇게 돼 있어. 기억 a, b를 1대 4로 외분하는 점이야. 그러면은 그게 0,1이냐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 외분점 공식 쓰는 사람은 아하 힘들죠? 아니야. 왜냐면은 이건 무조건 맞아. 왜냐면은 a, b가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길이가 a고 여기까지 길이가 4a잖아. 그럼 이게 a 대 4a잖아요. a 대 4a. 비율은 얼마야? 1대 4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점 바로 0,1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선부대 a, b를 1대 4, 즉 1대 4. 다시 한번 1대 으씨 왜 이래? 욕하면 안 돼요. 1대 4로 외분하고 있는 역할을 0,1에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그냥 눈풀이죠. 눈으로 봐도 맞아. 그렇죠? 자, ABCD가 직각사각형이래요. 직각사각형. 쓱 보면은 왠지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 것 같잖아요. 왠지 이런 식으로 ABCD 이런 식으로 뭐 사다리꼴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직각사각형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하면 좀 야매네. 아무튼 요 두 개 A와 4분의 1 그리고 4A와 A분의 1이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게 찍찍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직각 이렇게 될 테니까. 그림은 너무 대충 그렸지만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따라서 직각사각형이라는 얘기는 요 A와 그 다음에 4A분의 1이 서로 일치하는가, 즉 4A 제곱은 1인가, 즉 A 제곱은 4분의 1인가, 즉 A는 얼마란 얘기예요? 2분의 1이 맞다는 얘기야. 선생님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 갔나요? 여기에서 A는 0과 양수로서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2분의 1만 정답이다. 그래서 D는 맞아요. 자, AB하고 CD의 크기가 이렇게 CD가 더 크대요. 자, AB의 길이는 뭐지 친구들? AB의 길이는 요 AB의 길이는 뭐야? 당연히 4A에서 A 뺀 거니까 3A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A가 CD보다 짧아. 지금 CD는 뭔데요? CD는 여기잖아. 여기죠. 그러면은 A분의 1에서 4A분의 1을 뺀 거야. A분의 1에서 4A분의 1을 뺀 거야. 4A분의 1. 왜 그러니? 4A분의 1을 뺀 거야. 그럼 이거 살짝 통분해주면은 4A분은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약분 해주고 4A 넘기면 어떻게 되죠? 4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지? 그러면은
a제곱은 4분의 1보다 작거나 작다. 그러면 a제곱은 4분의 1이고 그다음에 a제곱이 왜 나와? 그죠? a는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거이냐라고 판단하는 건데 애시당초 a의 범위가 뭐였어요, 친구들? 4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4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서 이거하고도 동시에 겹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 a의 범위지. 그러면 어떻게 되니? 4분의 1부터 2분의 1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디귿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님만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47번 같은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도 한 번쯤 잘 생각만 해보면 좌표 설정 잘해서 문제에서 하는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48번이죠. fx의 그래프하고 y는 x-1의 그래프가 다른 것 같아요. 눈에 보이죠?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이런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3분의 1을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가져가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알겠지? 그죠? 그러면은 요를 통째로 오른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 3의 fx는 이렇게 되고 로그 3의 x-1 이렇게 돼요. 즉 증가함수 밑이 3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진수가 큰 게 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fx의 그래프하고 x-1의 그래프를 봤을 때 이 fx의 그래프가 작거나 같다. 뭐가요? 밑에 있는다 이야. 밑에 그래프하고 그래프의 상대적 위치가 fx가 밑에 있는 걸 골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fx는 누구야? fx는 이거잖아요. 그리고 x-1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밑에 있는 부분은 어디니? 노란색으로 해볼까? 바로 여기죠. 여기하고 또또또또또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그 값이 나오게 하는 x 값들은 어디예요? 바로 지금 등호까지 있죠. 그러면 여기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것들이 그 x 값들이고 여기 뭐 또또또또또 해가지고 여기 있는 값들이 그 x 값이야. 다다다다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자연수만 고르라 그랬으니까. 선생님 여기는 자연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부터 4, 5, 6, 7, 8, 9, 10 이런 것들이 답이겠는데 무수히 많으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진수 조건이 뭐야? 진수 조건. 그쵸? 요 fx라고 하는 거, 요 x-1라고 하는 거 이게 적어도 0보다는 큰 게 기본 베이스예요. 맞죠?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는 지금 fx가 0보다 큰 거에 가져가니까 fx가 뭐예요? 지금 fx가 이거잖아. 근데 0보다 큰 건 딱 봐도 뭐예요? 0보다 크고 7보다 작은 거. 즉 기본 문제를 풀고 뭐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정의역은 x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여기 좀 겹치니까 좀 보기 안 좋네. 즉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요 사이에 있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요 부분 4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수가 다 될 것 같지만 4부터 시작해서 5, 6, 7도 안 돼. 왜냐면 7이 빵꾸 있죠. 왜냐면은 등호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5, 6에서 이렇게 3개에서 끊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4하고 5하고 6, 3개에 관한 이야기. 즉 다 더하는 거니까요. 얼마예요? 15가 돼. 왜 갑자기 가져가죠? 15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문제들은 그냥 전형적인 뭐랄까요? 그냥 진수 조건을 잘 따져보아라. 그죠? fx가 0보다 크고 x가 1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거를 잘 따진 상태에서 문제에서 잘 변형해서 넘겨가지고 즉 fx, x-1 대소비교는 x-1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을 그래프상에서 fx가 x-보다 더 밑에 있는 거야. 똑같은 x값이 들어갔을 때 더 밑에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하고 여기다 라고 하는 거.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x값은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데 진수 조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잖아요. 물론 지금 요것도 있어. 요거 1보다 큰 것도 0보다 크니까 1보다 큰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부터네.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답을 찾을 때에는 여기는 이미 생각할 겨를이 없죠. 여기서만 따지면 되니까 그냥 4, 5, 6에서 딱 걸려들게 돼 있다. 48번이 아주 쉬운 문제는 맞아요.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49번입니다. A, B는 0과 1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서 B가 더 커요. 어차피 A, B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A, B로 만드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전부 다 감소함수가 되겠지. 자, 기억. 로그 A의 B는 1보다 작냐 이런 말인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거를 그냥 식으로 가져가도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다 무조건 그래프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좀 해볼게요. 난 선생님은 이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에다가 b의 값을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로그 a는 1보다 작으니까 어차피 감소함수예요. 그러면 여기가 로그 a의 x일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가 들어간 것은 a의 a니까 1이죠. 그러면은 여기 b가 들어간 게 여기가 되지.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가 로그 a의 b가 된다. 그 당연히 1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요. 이렇게. 맞죠? 자, 니은 a의 b제곱, b의 a제곱을 비교해보라 그랬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도 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다가 b를 집어넣어보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는 전략으로 한번 그래프로 꼭 눈으로 보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하는 의미에서 그래프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다 그래프로 풀었겠지만 여기 선생님이 a의 x제곱, b의 x제곱을 그릴 건데 둘 다 어차피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그래프 하나와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그려볼까? 이런 그래프 밑이 다르니까 어쨌든지 간에 0,1을 지나는 건 똑같지만 조금 더 그 뭐랄까요? 그 가파른 정도라고 하면 되나요? 그게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누가 뭐가 될까요? 누가 뭐가 될까? 말이 안 돼 봐. 어차피 b가 더 크잖아. 그 와중에 b가 더 크니까 그죠? 당연히 얘가 b의 x제곱이 되고 그 밑에 게 a의 x제곱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맞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따라오세요. 여기 빨간 걸로 해볼까? 그러면은 여기가 쓱 보니까 여기 보이죠? a가 들어갔을 때 여기 그러면 여기가 b의 a제곱이 되겠고 b가 여기다가 싹 들어갔을 때 만나는 여기가 a의 b제곱이 됩니다. 눈으로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b의 a제곱이 더 큰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니온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디귿은 로그 b a 로그 a의 b니까 선생님이 이것도 똑같은 전략을 가져갈게요. 로그 b의 x제곱의 그래프와 로그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어보고 여기 x에다가 b를 한번 집어넣는 전략으로 가보자.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푸는 이유는 딱 봤을 때 그 밑의 대소에 따라서 상대적인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의 그래프가 바로바로 그려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해보는 거야. 자, 여기가 뭐가 돼요? 혹은 이것도 파란색으로 해봐. 여기가 뭐 될까? 여기 뭐일까요? 이 정도 할까? 이렇게 뭐가 될까?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둘 중에 하나가 로그 b의 x, 로그 ax인데 뭐가 뭐예요? 그렇죠? 밑이 더 큰 게 밑에 거지.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잘하는 거고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진심이에요. 모두 화이팅. 자, 그러면은 여기가 1이 있으니까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a가 누구에 들어간 거? 여기에 들어간 거니까 이게 쓱 올라가서 이만큼이 얼마란 얘기예요? 로그 b의 a가 되고 그다음에 b가 여기 로그 ax에 들어간 게 여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쓱 돼가서 로그 어디 갔어? a의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딱 봐도 누가 더 커요? 로그 BA가 더 크죠. 왼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3번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되는데 49번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고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딱 개념 문제인 것 같아. 그렇죠? 밑의 크기에 따라서 감소함수냐 증가함수냐 그리고 밑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를 스케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50번입니다. 50번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 하나만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을 다룰 때 식 속에 이 지수함수가 섞여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t로 잠깐 치환해서 다루는 게 되게 익숙해. 특히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 t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에 유의를 좀 하셔야겠지만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굉장한 어떤 그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프를 다룰 때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보세요. 선생님이 조금 오버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이런 그래프를 치환한 상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야. 선생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왜 치환합니까? 일단 보세요. 우리가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그냥 이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굳이 a의 x제곱을 t로 바꾸잖아요. 물론 a는 1보다 클 때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t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지금 눈치챘죠? 양수. 이렇게 양수만 다뤄지니까 여기 빵 뻥 뚫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거야.
즉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챙겨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전체예요. 어쨌든지 간에 주어진 정의역 안에서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을 t로 치환하잖아요. 그러면 정의역은 바뀔지언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음은 변함이 없다. 즉 맥락은 같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 다시 한번. a의 x제곱은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고 오른쪽 위로 주어진 정의역에서는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고 있다. 이 맥락은 t로 치환한 t의 입장에서 정의역은 이만큼이지만 어쨌든 주어진 정의역 안에서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변함이 없다. 물론 이것은 곡선이고 이건 직선이긴 하지만 그 맥락,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y는 a의 2x제곱 이거랑 y는 t제곱 이렇게 한번 해보자. 눈치챘죠? 선생님이 a의 x제곱을 t로 바꿔서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그냥 페이크지. 이거는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밑줄 가지고 x제곱이니까 오히려 더 이런 식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쓱 이렇게 될 것 같아. 빵꾸 뻥 뚫어서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치환하기 전에 a의 2x제곱의 그래프는 주어진 정의역에서 오른쪽 위로 솟아오르고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치환했을 때에는 주어진 정의역 안에서 쭉 오른쪽 위로 솟아오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좀 어려운 거 해볼까? y는 a의 2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x제곱 플러스 1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자. 눈치를 좀 챘죠?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데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보면은 치환해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요. 이게 지금 이거니까. 그러면은 치환했을 때의 그래프는 너무 간단해. 어떻게 생겼어? 1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흐름을 잘 볼게. 1이라고 하는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쭉 낮아지다가 한번 찍고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게. 선생님이 단언컨대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자, 이라는 녀석의 입장에서 얘가 밑이잖아요. 그럼 밑이 0이 되는 상황은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 아까 똑같아. 이 밑이 0이 되는 상황이 여기 접하는 이 포인트여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밑이 0이 되는 상황은 이 지수가 0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a의 0제곱은 1이니까 1 빼기 1은 0이니까요. 즉 이거는 0에서 접하는 거야. 어떤 말이냐? 그러니까 0,0을 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쓱 확대해서 조금 더 기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0이 아닌 양수를 갖다 막 집어넣어봐. 이 양수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거는 계속 엄청 커지죠. 그럼 엄청 커지는 것에 1을 빼봤자 t도 안 나. 이것도 계속 커지고 있고 계속 커지는 걸 제곱하니까 더 커져. 그러니까 양수를 대입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쭉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맥락을 갖는 것은 마찬가지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보세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작은 걸 마이너스 1 음수를 한번 제입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엄청나게 계속 작은 거를 막 대입해보면 어떻게 된게되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a의 x의 계산된 값, 이게 a의 x죠. a의 x의 값은 점점 0으로 수렴하고 있어. 맞아요? 수렴한다는 말 써도 되나?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건 사실상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말 써도 되나요? 마이너스 작은 무한대, 굉장히 작은 값이라는 얘기,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작아지면은 a의 x제곱은 거의 0이란 얘기야. 이해되세요? 거의 0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거의 0에서 1을 빼봤자 이건 그냥 마이너스 2라고 거의 비슷한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라고 비슷한 것을 2 제곱하기 때문에 거의 여거든 1에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어딘가 1이 있어서 점근선의 역할을 하면서 쓱 이렇게 1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오호, 이런 그래프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프는 일단 이해는 되시죠? 그죠? 이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의 그래프도 0에서 딱 터치하고
즉 0을 기준으로 아까 이 0은 사실상 t의 입장에서는 1이었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치환하기 전에는 0이었던 게 치환하고 나서는 1이었다는 얘기야. 아무튼 0에서 왼쪽에서는 쭉 가라앉다가 한번 터치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을 여기서도 이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라앉다가 한번 터치하고 올라가는 흐름과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식 속에서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 a의 x제곱이 섞여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거를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다룰 때에는 선생님처럼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면 나중에 복원만 잘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프를 다룰 때에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직접 그릴 수 있는 거 스케치만 가능한 것만 예를 들었지만 스케치가 조금 힘든 것도 있어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럴 때에는 a의 x제곱을 t로 바꿔. 즉 t에 관련된 그래프 이렇게 t에 관련된 그래프로 바꿔서 생각했을 때 t에 관련된 그래프로 바꿨을 때 보여지는 이 맥락 있잖아요. 그래프가 가지는 이 흐름이 t로 치환하기 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인지 알겠죠? 물론 정역은 다를지언정 주어진 정역 안에서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50번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50번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1보다 큰 a에 대해서 두 함수 f, g가 이렇게 있어. 지수함수죠. 그 지수함수 두 개를 빼가지고 절대값 매긴 것을 hx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럴 때 요 hx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hx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지. a의 2x의 제곱에서 빼기니까 ax제곱 플러스 1 빼기니까 더하기 2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고려를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하는 건데 보세요.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을까? 못 그려요. 여러분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못 그린다기보다 그냥 굉장히 고려할 게 많아. 실제로 선생님이 이거를 컴퓨터로 그려봤더니 복잡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략이 뭐냐면은 이 녀석을 a의 x제곱을 t로 바꾼 t에 관련된 함수로 바꿔서 즉 어떤 t에 대한 함수고 h는 h로 바꿔서 g라고 해볼까요? 즉 t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t가 되겠죠?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t에 관련된 그래프 t로 꾸며진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서 hx가 t로 바꿔도 여기서 보여지는 그래프와 t로 바꾸기 전에 보여지는 그래프가 그 맥락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했었잖아요. 맞죠? 다시 한번 t에 관련된 그래프 t로 바꿔서 t로 꾸며진 그래프를 통해서 말이 안 나와. 그래프를 통해서 요 hx의 그래프도 어느 정도 맥락이 비슷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h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그것을 g라는 그래프, t로 꾸며지는 g라는 그래프를 토대로 분석을 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억 어떻게 되냐면 a가 2루트 2일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럴 때 요 hx의 그래프와 x축 한 점에서 만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t라고 하는 요 gt의 그래프를 통해서 hx를 분석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가 2루트 2란 얘기는 우리는 2루트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다라는 전략인 거예요. 그죠? a의 x제곱을 t로 바꿀 거니까. 그러면 gt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t제곱 마이너스 2루트 2t 플러스 2가 되어서 얘는 t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t에 관련된 gt 입장에서는 루트 2에서 여기 루트 2에서 한번 접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t로 치환하기 전에도 맥락은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어떻게 분석이 될까요?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여기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t의 값이죠. 그럼 실제로 여기에 상응하는 실제 x의 값은 뭐야? 우리가 2루트 2를 a로 치환했으니까 얘가 지금 t란 얘기죠. 그러면은 그 t가 루트 2라고 했을 때 요 x 값은 실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2의 2분의 3제곱이니까 이것의 x제곱이 루트 2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것은 3분의 1이죠. 즉 여기는 3분의 1이야. 즉 t로 치환했을 때에는 루트 2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치환하기 전에 A의 X 요거 HX의 그래프의 전체적인 맥락은 보세요. 3분의 1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0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여기 흐름을 잘 보세요. 여기 루트 2가 곧 H의 입장에서는 3분의 1이잖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쓱 올라가고 쓱쓱쓱쓱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가라앉을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은 뭔가 쓱 낮아졌다가 여기에서 한번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3분의 1에서 그렇다는 거야. 3분의 1에서 이렇게 쓱 낮아졌다가 너무 대충 그래 낮아졌다가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맥락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될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거거든. 여기가 이게 굳이 할 말 TMI입니다. 이거는 여기가 실제로 엄청나게 작아지면은 이 흐름은 어떻게 될까? 설마 이게 이렇게 커질까요? 생각해 봐봐. 우리가 t로 치환하기 전에 이거잖아요.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이 루트는 어차피 1보다 크니까 됐죠. 그러면은 x가 엄청 작아지면 치환하기도 이런 생각 아예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보세요. x가 엄청 작아지면은 이건 거의 0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그래프는 이거잖아. 이 거의 0이야.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거의 2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의 수렴한다.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적당한 점근선이 존재해서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응? 이해되시나?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논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는 거야. 루트 2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쓱 올라가고 그럼 루트 2에 해당하는 hx x값은 3분의 1이죠. 오른쪽 올라가고 왼쪽은 후 내려가고 여기서도 후 내려가고 이런 것은 매한 가지다. 흐름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x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여기 t로 치환했을 때의 한 점에서 접하듯 hx도 한 점에서 접한다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x의 그래프와 x축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기억은 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한없이 이것저것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할 말이 많지만 문제 속에서는 그런 걸 다룬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어떤 그래프의 그래프의 흐름을 매칭하는 정도로서 마무리가 되니까 우리가 굳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x가 엄청 작아질 때 2라고 하는 점근선을 가지고 쭉 따라 올라가는 뭐 이런 거는 고려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니은 A가 이번에는 4일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GT의 입장에서 즉 치환했을 때는 우리 뭘 치환한 거야? 4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4의 x제곱을 t로 치환할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2 이렇게. 자, 그러면은 g를 그려놓고 g의 입장에서 h를 한번 같은 맥락으로 복원시켜 보는 거예요. 번역이라고 했냐? 지금 아무튼 자, t-2의 제곱 여기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맞나요? 마이너스 2죠. 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G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G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일단 양수에서만 그려지지만 2, 마이너스 1을 콕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2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그래프인데 절대값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쭉쭉쭉 그려질 거란 얘기야. 됐죠? 그러면 이거를 지워보면 이 초록색이 바로 t로 치환한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건 지우자. 이제 오른쪽 한번 지워볼게요. t로 치환한 그래프니까 치환되기 전에 hx의 모습도 이것과 거의 맥락이 비슷할 것이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쭉 x축이 하나 있어서 어딘가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이 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작아졌다가 찍고 올라갔다 작아졌다가 찍고 올라가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어차피 h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이 두 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점이 이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점이 이거는 계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죠? 아무튼 그 두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런 맥락은 또 역시 같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러하니까, 그죠? 컴퓨터로 그려보시면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맥락 이거 너무 좀 막 그렸다. 이렇게 이런 맥락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은 지금 슬쩍 이걸 이렇게 그렸지.
이렇게 그린 이유는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그 hx가 어떻게 생겼어? a의 x제곱이니까 4죠. 4. 그러니까 4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 이거잖아요. 그러면 x가 겁나 작아지잖아. 이게 엄청 작아지면 거의 이건 0이야. 그죠? 그럼 거의 2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적당한 점근선 2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요 점과 요 점, 그렇죠? 요 점과 요 점을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거는 봐봐. 요 점이 뭐죠, 여러분들? 이거는 0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거는 0에서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루트가 조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기준이라기보다 요 hx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그래프를 적당히 비교적 정확히 복원시킬 때 요 한가운데 2 있죠. 2. 요게 얼마예요? 요게 요 hx의 x 입장에서는 여기 센터가 얼마지? 우리가 지금 4의 x제곱을 2로 취하는 거니까요. x는 2분의 1이네. 그죠? x는 2분의 1이야. 즉 여기는 2분의 1입니다. 보이세요? 어디 갔어? 여기. 여기는 2분의 1이야. 보여? 2분의 1. 그죠? 그러면은 이제 다 한 거지. 니은 보세요. a가 4일 때 t로 치환했을 때 이 그래프가 이거니까 복원시킨 hx의 입장에서는 요 2분의 1을 적당히 센터로 해서 왼쪽에 어떤 점과 어떤 점이 있어서 쓱 이런 맥락이 비슷할 것이다. 그러면은 요 2분의 1보다 작은 거 x1과 x2가 여기 있죠.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봐봐 친구들, x2가 더 커. 지금 2분의 1보다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x2가 더 큰데 함수값은 오히려 더 이쪽이 작아져요. 그 말은 뭐예요? 감소함수란 얘기지. 감소함수. 그죠? x값이 커졌지만 함수값은 작아진 건 감소함수지. 즉 2분의 1보다 작은 데에서는 감소함수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니은의 판단인데 그 판단이 어때요? 틀렸지. 왜? 2분의 1을 기준으로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아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 오호.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오케이. 자, 좋았어. 이거 지울게요. 다 지우고. 자, 디귿. hx의 그래프와 y는 1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a의 값이 있다. 존재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hx의 그래프와 1,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hx의 그래프를 잠깐만 t에 관련된 gt의 그래프로 한번 환산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러니까 전략이 뭐냐면은 gt의 그래프와 이렇게 된 거야. gt의 그래프와 y는 1이 한 점,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상황을 연출시켜서 이러한 상황은 곧 hx가 y는 1과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과 맥락이 같지 않겠나? 이런 전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g가 뭐였냐면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그래프와 y는 1과의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건데, 지금 요 a라고 하는 것은요 미지수예요. 지금 모르는 거니까 사실은 판별식이 지금 이거잖아요. 즉 이게 절대값을 줄 때 a제곱 마이너스 8 판별식이 이제 0보다 크면은 즉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니까 절대값을 그리면은 이렇게 뾰족뾰족 이런 그래프라는 거예요. 즉 이런 그래프라는 건데, 이런 그래프하고 y는 1하고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없겠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면은 이 녀석은 뭐 어떤 상황이 연출돼야 되냐면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얘기죠. y는 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판별식 0보다 작아서 즉 둥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즉 요 알맹이 있죠. t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2는 1과 연립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고 접하도록 만나게끔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1은 0이니까 여기서 판별식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a는 2가 되겠다. 2. a가 2라면 여기서 a가 2라면은 즉 식을 다시 써볼까 예쁘게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2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면은 그죠? 2라고 여기가 또 얼마예요? 여기 1이 되겠지. 그지? 1에서 여기도 써볼까요? 1에서 이런 식으로 쓱 접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접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지워서 자, 그럼 다 한 거죠. 디귿은 그럼 참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냐고? a가 있잖아. 여기 2가 있잖아요.
2가 존재하잖아요. 2로서 존재하는 거죠. 확인 작업만 해볼까요? 그럼 hx가 a가 2일 때, a가 2일 때는 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2에 hx가 어떻게 생겼지 아까? hx 이거죠. 그러면 2에 2x제곱, 2에 2x제곱 플러스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a 곱하기 이렇게 쓰자. 2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잖아. 그죠? 이거의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의 그래프. 그럼 이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y가 1이 있어서 지금 아까 그 접하는 상황이 t의 입장에서는 1일 때잖아요. 그죠? t의 입장에서 1일 때에는 요 hx의 입장에서는 그 x는 얼마야? 즉 우리가 2라고 했으니까 2의 x제곱이 얼마예요? 그 1일 때에는 x는 0이죠. 0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거예요. 0. 여기서 이렇게 된다. 여기 이렇게. 여기다 일찍 0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 0 집어넣어 봐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1이죠. 0 집어넣으면 이게 1 빼기 2 더하기 2니까 1 되잖아요. 1 되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식은 뭐예요? 여기다가 이제 엄청나게 큰 수를 막 대입해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x에다가 이제 0이 아닌 것을 막 대입하면은 이게 엄청 커지겠죠. 이게 되시죠? 그죠? 이게 지수가 엄청 큰 거잖아. 이런 거 째바리도 안 돼요. 째바리? 잽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쭉 커지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엄청나게 작은 값을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가 이것도 중요한 거야. 여기다가 x에다가 엄청나게 작은 값을 막 대입하면은 이거는 거의 0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이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건 계산도 할 필요도 없어. 거기다 2를 더하는 거니까 이 값 자체가 이제 거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 2가 존재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그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 존재하잖아. a가 2로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죠? 좋았어. 자, 50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치환에서 t에 관한 방정식 부등식을 풀면서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래프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상 좀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